여행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도시. 유럽 최고의 야경으로 손꼽히는 체코 프라하와 헝가리 부다페스트. 고요한 도시의 풍경에 향기를 불어넣는 봄의 선유. 느리게 찾아오는 동유럽의 봄을 만나러 떠나보자. 인천에서 출발해 11시간 비행하면 체코의 수도 프라하에 도착한다. 역사, 행정, 상업의 중심지 프라하. 프라하의 심장부인 구시가 광장에 도착했다. 광장에는 80m 높이를 자랑하는 흰 성당의 쌍둥이 첨탑이 시선을 끌지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곳은 천문시계 앞이다. 1410년 만들기 시작해 여러 차례 보수하고 추가 장치를 보태며 완성된 천문시계는 크게 3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졌다. 위쪽의 시계판은 시간을 알려준다. 아래쪽에 시계바늘 없는 그림판은 농민들에게 농사짓는 시기를 월별로 알려주는 그림 달력이다. 글을 모르는 농민들을 위한 시계다. 이 시계를 더욱 유명하게 한 것은 시계판 오른쪽에 해골이 줄을 당기며 시작되는 이벤트다. 매 시간 정각 예수의 12제자가 작은 창문으로 지나가는 행진을 한다. 열두 제자의 행진 후 황금 수탈기 회를 치며 창문을 닫으면 30초의 짧은 행사가 끝난다. 이 아름다운 시계를 독점하기 위해 프라하시가 사람을 보내 시계공의 눈을 멀게 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체코의 밤거리는 보헤미안 글라스를 파는 가게의 불빛이 밝혀준다. 체코의 서쪽인 보헤미안 지방은 유럽의 유리공예를 주도해오며 왕실과 귀족의 유리잔을 만들었다. 아름다운 유리잔과 달빛이 어우러져 체코의 밤이 깊어간다. 다음 날 트램을 타고 프라하 성으로 이동했다. 프라하 성 중심에는 성 비투스 대성당이 있다. 성당 내부로 들어가자 유럽 최고의 유리공예 기술을 이용해 만든 스테인드 글라스가 첫눈에 들어온다.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들어오는 햇빛은 성당을 밝게 해주면서 신자들의 신앙심을 고취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중 알폰스 무하의 작품은 유리 위에 직접 그림을 그려 더욱 선명하다. 무하의 작품은 예수의 일대기가 아닌 체코의 기독교를 전파한 사람들의 이야기다. 중세의 모습을 간직한 프라하. 프라하의 관광 명소 카렐교를 찾았다. 한 해 1억 명이 찾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다리 중 하나다. 다리를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 전국에서 보낸 달걀 노른자를 사암에 섞어서 썼다고 한다. 다리 양쪽에 있는 탑은 망루 역할을 했고 당시 통행료를 징수하던 곳이었지만 지금은 전망대로 사용한다. 전망대를 올라가는 계단에는 옛날 이곳에서 다리를 지키던 관리인의 석상이 있다. 전망대에서 보는 카렐교와 언덕 위 프라하 성은 체코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풍경이다. 카렐교는 체코 예술가들의 공연장이기도 하다.
카렐교를 더욱 운치 있게 만드는 거리의 예술가들. 익숙한 멜로디가 발길을 붙잡는다. 인형의 관절에 실을 묶어 조종하는 마리오네트. 마리오네트가 기타로 도라오라 소렌토로를 연주하고 있다. 독일어 사용을 강요당했던 오스트리아 지배 당시 마리오네트 인형극에서만 체코어를 쓸 수 있었다고 한다. 체코 국민들은 체코어를 지키기 위해 마리오네트 인형극을 발전시켰다. 인형술사는 체코어와 체코 문화를 지키는 파수꾼이었다. 이제 마리오네트 인형극은 체코 문화의 상징이 됐다. 위기 때마다 체코 사람들과 함께한 마리오네트 인형은 민족을 지켜낸 체코인의 당당한 자부심이다. 프라하의 명소를 한 바퀴 돌고 난 늦은 오후, 주변에 식당을 찾았다. 좁은 골목 입구에 신호등이 보인다. 맞은편에서 오는 사람이 없으면 파란 신호등을 켜고 들어가면 된다.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수 있는 길을 따라가면 안쪽에는 카렐교가 한눈에 들어오는 전망 좋은 식당이 나온다. 체코의 전통 음식 2가지를 주문했다. 짭조름한 소스가 곁들여진 소고기와 감자 요리는 푸짐하고 맛있었다. 불타바 강변 도로에서 독특한 건물을 만났다. 건물의 이름은 춤추는 빌딩. 왈츠를 추는 두 남녀의 모습에서 영감을 받아 설계했다고 한다. 프라하는 현대의 상상력과 과거의 역사가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는 도시다. 다시 카렐교로 향했다. 이 풍경은 하루 3번 다른 시간에 봐야 한다. 프라하 성은 역시 밤에 제대로 보인다. 다음 날 프라하에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체스킬라이로 떠났다. 숲길을 한참 달려 도착한 국립공원 입구. 이곳은 반려견도 입장료 500원을 받는다. 입구에서 조금만 걸어 들어가면 바위 기둥이 병풍처럼 둘러싼 곳이 나타난다. 바위 기둥은 오랜 세월 깎여나가 균열이 생기고 틈이 벌어져 그 사이로 좁은 길이 만들어졌다. 이런 바위 사이 길이 끝없이 이어진다. Wauw. Jak dlouho musíme tam? No, není to moc, Není to moc. ale hodně ze šikma. A hodně. Jako, Vylezete až na vrch. ano, na vrch. Protože tam už jenom, ano, úplně až na vrch. 이번에는 바위 기둥이 서로 머리를 숙여 맞대고 있는 틈새 길이다. 바위 기둥처럼 사람들도 고개를 숙여야만 다치지 않는다. 바위산을 칼로 베어낸 듯한 작은 틈. 스며드는 빛을 따라 발걸음을 옮긴다. 바위 틈을 천천히 통과해 나오니 솟아오른 바위 기둥들이 한눈에 들어온다. 매끄럽게 다듬어진 바위 기둥들이 지구의 역사를 증언하는 듯 우뚝 서 있다.
다시 바위 사이로 걸어 들어가 미로 같은 갈림길을 만나고 화살표를 따라가니 또 다른 틈새 길이 이어진다. 마법사가 머리 위를 지나갈 것 같은 이 길은 판타지 영화의 촬영 장소로 많이 이용됐다. Na začátku 19. století se rozvíjel turismus a ti obrodenci, jako ty lidi, kteří rádi chodili do přírody, do krajiny, protože se nechodilo do přírody, turistika nebyla. A na začátku 19. století chodili právě a poznali právě tyhle skály a že je tady pěkně. A hrad Trosky, kdybyste viděli, jako to je velká dominanta, jo? To je obrovská dominanta, tak jsem velice rádi jezdili. Jsou tady krásný údolí, krásné skály, proto tomu říkali český ráj. 평지가 많은 체코에서 체스킬라이는 환상 속의 낙원 같은 모습으로 사랑받고 있다. 다음 날 새벽길을 달려 체코 남부로 향했다. 쿠스토페체라는 작은 마을에서 축제가 열리고 있다. 마을의 작은 축제에도 음악이 빠질 수 없다. 밴드가 흥을 돋우기 위해 연주하는 무대 앞으로 용기 있는 한 사람이 춤을 추며 나선다. 축제에 빠질 수 없는 또 하나는 바로 바비큐. 바비큐 굽는 냄새는 광장으로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요리사는 다양한 포즈를 잡으며 모델을 자청한다. 옆에서는 체코의 전통빵 트르들로를 만들고 있다. 반죽을 돌돌돌 동그랗게 말아서 굽는다. 체코 어디에서든 볼 수 있는 대표 간식이다. To je z kynutýho těsta. Je to obalený v cukru. V cukru a koříškách ve vanilce. 가게마다 계피가루나 초콜릿 등을 첨가해 다양한 맛을 낸다. 시골 장터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알록달록한 젤리가 가득하고 부활절 때 쓰는 달걀 모양의 장식품도 다양하다. 마을 합창단이 와인 창고가 있는 집 앞을 돌며 노래를 불러주고 있다. 한 해 동안 포도와 아몬드 농사가 잘 되길 기원하는 행사라고 한다. 노래하는 사람들은 밀짚으로 만든 와인 케이스를 하나씩 들고 개인 와인 잔을 목에 걸고 있다. 노래 한 곡이 끝날 때마다 각자 들고 있던 와인을 서로 권하며 목을 축인다. 마치 지신밥길을 하듯 마을을 돌며 노래하고 와인을 마신다. Křivky jsou unavené a voda na to je špatná. Nejlepší je na to víno. Dobré vínko, dobré moravské víno je na to úplně nejlepší. To je lék. To léčí celý hrtán, celý žaludek a i duši to léčí. Ale nesmí se to přehánět.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조용하던 무대 앞도 축제 분위기가 난다. 사람들의 경쾌한 몸놀림을 잠시 지켜본 다음 4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체스키 크룸로프로 향했다. 파란 하늘에 걸린 비행기 구름이 눈길을 끈다. 중세시대의 모습이 잘 남아있는 마을 체스키 크룸로프로 들어가려면 망토를 두른 듯한 모습의 다리 밑을 통과해야 한다.
1992년 마을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며 체코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가 됐다. 마을에서 가장 높은 전망대로 올라가자 동화 속 그림 같은 중세 시대의 풍경이 펼쳐진다. 성벽 밖 해자에는 곰이 살고 있다. 이 성의 주인이었던 로젠버그 가문의 상징이 곰이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해자는 16세기 때부터 곰 사육장으로 쓰이고 있는데 곰을 보려면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한다. 체스키 크룸로프 성 내부로 들어서면 건물 벽에 벽돌과 장식을 직접 그려 입체적인 문양을 표현한 스크라비토 양식을 만날 수 있다. 공산국가 체코 시절 낙후됐던 이곳이 세상에 다시 알려진 것은 인접한 오스트리아의 여행자들이 입소문을 내기 시작하면서부터라고 한다. 소외됐던 마을은 한 해 150만 명이 찾아오는 체코 제2의 관광도시가 됐다. 다음 날 온천 휴양지로 유명한 카를로비 바리로 향했다. 프라하에서 가까워 인기 있는 온천 휴양지인 카를로비 바리. 매년 7월이면 국제적인 영화제가 열리는 도시다. 카를로비 바리라는 도시 이름은 카를의 온천수라는 의미에서 유래했다. 카를 4세가 상처 입은 사슴이 온천수에 몸을 담그자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보고 온천의 효능을 발견했다. 이곳의 온천은 마시는 온천으로 유명하다. 온천수 전용 컵을 판매하는 상점도 많다. jako na WC, byste šli jako jo, a ještě ten, jak je tady, tam jsou 3 vlastně a ten, jak je 30 stupňů, nejchladnější vlastně, takže ten je docela rychle na WC. Jenom takový pro informace, ale jinak jako je to jako dobrý, takže ta voda nevčívá, no. Myslím, říká, že vlastně je lepší před jídlem. 뜨거운 온천수를 안전하게 마실 수 있도록 만든 도자기 컵이다. 이 컵을 들고 도시를 걸어다니며 마시면 된다. 산책하며 온천수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을 콜로나다라고 하는데 이곳에는 4곳의 콜로나다가 있다. 카를로비 바리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로 손꼽히는 물린스카 콜로나다. 수많은 주랑 사이로 거리 연주자의 바이올린 소리가 스며든다. 이곳의 온천수는 괴테, 브람스 등 예술가들이 특히 좋아했다고 한다. 온천욕도 좋지만 여유 있게 온천수를 마시며 음악 소리가 흐르는 도시를 산책하는 것도 좋은 치료법이 될 것 같다. 지친 여행 중 한 박자 쉬어가기에 좋은 곳이다. 다시 여행의 출발지 프라하로 향했다. 고지대의 성이라는 뜻의 비셰흐라트가 불타바강 기슭에 있다. 체코 프라하의 건국 신화가 전해지는 비셰흐라트는 체코의 작곡가 스메타나의 나의 조국 제1악장의 제목이기도 하다. 강 건너 멀리 보이는 프라하 성의 역사도 이곳에서 시작됐다.
언덕 위에는 11세기 말에 건축한 성당이 있고 주변 정원에는 건국 신화의 주인공 프르셰미슬 왕자와 리부시에 공주의 석상이 있다. 이 자리에 체코의 첫 왕조를 열고 성을 건축했다. 나라를 만들고 외세의 침략을 물리친 전설의 인물들이 모여있는 공원은 체코 민족의 뿌리를 상징하는 신성한 공간이다. 비셰을라트에는 국립 명예 묘지가 있다. Významní lidé, Významní. skladatelé, herci, politici, významní lidé. Významní lidé. Hodně spisovatelů, hodně hudebních skladatelů. Prostě nejvýznamnější lidé České republiky. 스메타나의 나의 조국이 매 시각 울려 퍼지는 이곳에 묻히는 것이 체코 사람에겐 최고의 영광이다. 체코 민중음악의 창시자 스메타나 역시 이곳에서 자신이 작곡한 나의 조국을 들으며 영원한 안식을 취하고 있다. 체코의 예술가 묘지답게 독특하고 개성 있는 묘지석이 눈길을 끈다. 거장들의 업적을 생각해보며 산책하듯 묘지를 돌아본다. 신세계를 작곡한 드보르자크도 이곳에 모셔져 있다. 비셰흐라트는 체코 신화의 주 무대, 그리고 예술가들의 영원한 안식처다. 체코를 떠나 또 다른 음악의 도시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도착했다. 도시 중심에 도나우강이 흘러 도나우의 진주라고 불릴 만큼 경관이 아름답다. 부다페스트는 도나우강을 기준으로 언덕 쪽인 부다와 낮은 지대의 페스트가 합쳐진 것으로 과거에는 별개의 도시였다. 1873년 도나우강을 사이에 두고 동서로 나뉜 두 도시가 합병, 오늘날의 부다페스트가 된 것이다. 이곳에서 가장 오래된 세체니 다리, 부다와 페스트를 연결하는 10개의 다리 중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한다. 다리 양쪽에 사자성이 있어 사자다리라고도 불린다. 경쾌한 음악 소리를 따라 도착한 광장. 전통 의상을 입은 남녀들의 민속춤 공연이 한창이다. 광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이 함께 음악에 맞춰 축제를 즐긴다. 밝은 춤곡에서 헝가리 사람들의 흥을 느낄 수 있었다. This is the opening for a spring festival, and all the dancers were wearing costumes from the region of Karoteseg, and yeah, that's the dances that you saw were from there as well. So. 세계 3대 음악 축제 중 하나로 손꼽히는 이 축제는 부다페스트에서 가장 유명한 축제로 축제 기간에는 보통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다페스트 곳곳에서 다양한 공연과 볼거리가 펼쳐진다. 봄 축제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또 있다. 바로 오페라와 재즈 공연. 특히 축제 기간에 오페라 하우스에선 재능 있는 음악가들의 공연을 저렴하게 즐길 수 있다.
봄 축제 중 하나인 재즈 페스티벌. 묵직하게 깔리는 색소폰과 기타의 하모니가 환상적이다. 시원한 분수가 봄의 기운을 돋우는 시민공원. 도심 전체에 흐르는 음악과 이 여유로움은 부다페스트 여행의 즐거움 그 자체다. 한강에 오리배가 있다면 이곳엔 자동차 배가 있다. 물 위를 달리는 재미난 배가 시선을 끈다. 공원에는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의 동상이 있다. 1938년부터 약 3년간 부다페스트에서 유학 생활을 한 그는 세계적인 헝가리 음악가로부터 사사를 받았다고 한다. 그가 수학했던 리스트 음악원. 음악원 입구에는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리스트의 좌상이 그곳을 지키고 있다. 연주홀 안으로 들어서자 화려하고 웅장한 모습에 감탄이 절로 나온다. 낡고 오래된 건물의 겉모습과는 달리 내부의 화려하고 웅장한 모습에 입이 다물어지질 않는다. 오랜 역사와 함께 이곳의 자락은 현재까지도 재능 있는 수많은 음악가들을 계속 배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쟁쟁한 음악가 출신의 교수진을 갖추고 있는 리스트 음악원. 음악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겐 완벽한 공간이다. To be a great composer, great musician, and a great dancer as well. I think I am at the best place. I can say he is maybe the god of the Hungarian musicians, and he was a really great composer, and I think the spirit of him is still here in this place. 우리에게 천재 피아니스트로 알려져 있는 리스트는 60년 동안 400명의 제자를 배출한 훌륭한 음악 교수이기도 했다. 세첸이 다리를 건너 강 반대편으로 향했다. 부다페스트 온천 중 가장 규모가 크다는 세첸이 온천이다. 시원하게 뿜어져 나오는 온천수를 온몸으로 즐기는 사람들. 보는 것만으로도 피로가 싹 풀리는 기분이다. 헝가리의 온천 역사는 약 2000년 전 고대 로마 시절부터 시작됐다. 목욕 문화가 발달한 고대 로마인들이 이곳에 들어오면서 목욕탕을 만들어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 그 시초. 과거에는 전장의 부상병들을 위한 치유의 공간이었다면 지금은 수영복을 입고 즐기는 스파 시설에 가깝다. Széchenyi fürdő Európa legnagyobb gyógyfürdőkomplexuma. 1913-ban nyitotta meg a kapuit a termálrész. Ez a mögöttünk látható úszoda, ez 1927-ben. 이곳의 온천수는 부다페스트의 가장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다.
미네랄의 함량이 높아 과거엔 유럽의 많은 부호들이 휴양을 위해 찾았다고 한다. 세체니 온천은 헝가리 사람들은 물론 지친 피로를 풀려는 여행자들에게도 인기란다. 여행을 가면 꼭 들러봐야 하는 곳이 현지의 시장이다. 그런데 이곳은 도무지 시장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우아하고 아름답다. 고풍스런 분위기에 높은 천장. 마치 오래된 어느 기차역에 와 있는 기분이 든다. Ugyebár maga az építészeti stílus, gyönyörű szép épületről beszélünk. Most már harmadik éve mi vagyunk Európa legszebb piaca, legszebb és legjobb piaca. Maga a tetőszerkezet a zsolnai kerámiából készült, maga a vasszerkezetek, tartópillérek, minden speciálisan ide készült. És mivel egy nagyon régi épület és nagyon nagy épületről beszélünk, maga az épület nagyon szép. 시장은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돼 있다. 지상 1층에서는 선명한 색깔을 자랑하는 싱싱한 채소와 과일을, 그리고 각종 소시지와 육류, 헝가리의 주요 향신료들을 판매하고 있다. 신기하게도 한국 시장에나 있을 법한 말린 고추들이 가게마다 매달려 있다. 파프리카였다. 우리나라에서 파프리카는 단맛을 내는 채소를 말하지만 헝가리에서는 매운 고추를 의미한다. 특히 파프리카 가루는 우리나라의 고춧가루처럼 헝가리 음식에선 빠질 수 없는 식재료다. Itt a piacon, ami a leghíresebb és a legmagyarabb magyar, az a piros paprika, amivel főzzük a legtöbb magyar ételt. Magyarország leghíresebb termékei, illetve dolgai, tehát hungarikum, a bor, a libamáj, a méz, a sáfrány, illetve a paprika. Köszönjük szépen! 시장 안에서도 헝가리산 와인을 볼 수 있다. 그중 달콤한 디저트 와인인 토카이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헝가리의 특산품이다. 헝가리산 와인은 저렴하고 품질이 좋은 것으로 유명하다고 한다. (2층으로) 올라가 보니 여러 가지 헝가리 전통 음식이 한 곳에 모여 있다. 붉은색의 국물이 마치 우리나라의 육개장처럼 보이는 굴라시는 헝가리 전통 수프다. 온갖 맛있는 냄새에 도저히 유혹을 참을 수 없어 맛을 보기로 했다. 고민 끝에 고른 것은 랑고시라는 헝가리식 호떡. 랑고시는 튀긴 도우 위에 따뜻한 마늘 소스, 크림과 치즈, 그리고 싱싱한 과일 같은 재료를 얹어 만드는데 그 종류가 다양하다. 잘 되는 호떡집 앞에 줄을 서듯 이곳 헝가리에서 맛있는 랑고시 집은 늘 이렇게 긴 줄을 선다고 한다. 시장 근처의 트램 정류장. 트램은 부다페스트 시내와 도나우강을 한 번에 감상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다. 특히 도나우강을 따라 달리는 이번 트램은 도심 주요 명소는 물론 해질녘 풍경까지 감상할 수 있어 유용한 노선이다. 창밖으로 보이는 건물은 국회의사당. 15년에 걸친 공사 끝에 완성된 국회의사당은 헝가리 민족의 자존심이자 민주화를 상징하는 곳이다.
국회의사당 옆으로 유유히 흐르는 도나우강. 운치 있는 트램 여행의 매력이 빛나는 순간이다. 트램 창가에 비친 도나우강의 모습을 바라보다 보니 어느덧 저녁이다. 강변을 따라 여러 켤레의 신발 조각들이 놓여 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이 강에서 죽임을 당한 이들을 추모하기 위해 설치된 작품이다. 독일군들은 당시 유대인들의 신발을 벗겨 이 강에 빠뜨렸다고 한다. 부다페스트의 밤, 체코 프라하, 프랑스 파리와 함께 유럽 3대 야경으로 손꼽히는 풍경. 밤이 깊어질수록 더 아름답게 빛난다. 다음 날 부다페스트를 떠나 작은 호숫가 마을 티하니에 도착했다. 헝가리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로 꼽히는 이곳은 마을 전체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있다. 티하니 마을에서 가장 사랑받는 곳, 거대한 벌러톤 호수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대다. 호수 길이만 약 80km, 헝가리의 바다라는 말을 실감케 했다. 봄이 찾아온 벌러톤 호수는 참으로 평화롭고 아름답다. 이처럼 고요한 봄을 지나 여름이 되면 수영과 서핑을 즐기려는 이들로 북적인다고 한다. 이곳은 헝가리인들에게 웨딩 촬영 장소로 유명하다는데 마침 사진 촬영 중인 한 커플을 만났다. És szuper. Mi szeretjük télen-nyáron. Mi legfőképp télen járunk ide, pihenni, sétálni, amikor nem fürödni lehet, hanem nagy sétákat csinálni. Ropog a hó a lábunk alatt, az akkor nagyon szép a Balaton. Olyankor volt, majdnem olyankor volt a lánykérés is, az is februárban volt, és az nem balatoni szezon, de nagyon jó. 전망대를 내려와 마을로 들어서자 아기자기한 상점들 곳곳이 사람들로 붐빈다. 티하니는 라벤더 산지이기도 하다. 가게마다 직접 만든 도자기를 전시해놓고 있다. 소박하고 정감 넘치는 시골 마을의 풍경이다. 마지막 여행지인 쉬맥으로 이동했다. 차로 달리다 보니 언덕 위에 솟은 고풍스러운 성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높이 270m의 작은 언덕에 지어진 이 성은
13세기 몽골 제국이 침공했을 당시 지어진 것이다. 견고해 보이는 성의 모습이 여전히 중세시대의 그때처럼 마을을 지키고 있는 듯하다. 성 아래 많은 사람들이 줄지어 이동하고 있다. 뒤따라 들어가 보니 중세시대의 마상무예 공연장. 공연장이 사람들로 가득하다. 헝가리 국기를 든 기사가 공연의 시작을 알린다. 이어서 여성 기수가 등장했다. 처음엔 주로 말의 장기를 보여주는 쇼가 이어진다. 이번엔 앙증맞은 조랑말의 묘기까지. 드디어 기대했던 중세시대 용맹한 기사가 등장했다. 마상무예는 유럽 중세시대에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였다고 한다. 갑옷을 입은 기사들이 칼을 던지거나 활을 쏘는 쇼가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이어지는 기사들의 1대1 결투. 공연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켜보는 내내 긴장감을 놓칠 수 없었다. 실감나는 결투에 관객들의 박수가 터져 나온다. 비록 공연이지만 이 순간만큼은 중세시대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든다. 마침내 승자가 가려지고 긴 전투가 끝났다. 공연이 끝난 후 집시의 음악 소리를 따라 바로 옆 동굴로 향했다. 동굴을 개조한 이곳은 중세시대 전통 요리를 맛볼 수 있는 식당이다. 콩으로 만든 헝가리식 전통 수프. 이 수프를 먹고 나면 절인 양배추와 구운 감자, 소시지,
거위 다리 등이 차례로 나온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두 손으로 음식을 먹고 있다. 헝가리 전통 식사법이라고 한다. Innen jött az ötlet. Hogy miért pont középkori lovagi torna? Az azért, mivel hogy itt van fölöttünk egy gyönyörű szép középkori vár, és ki kellett használni a természeti adottságokat. Így ezt most már hál' Isten ki tudtuk használni olyan mértékben, hogy egész évben van minden szerda, szombaton van ilyen középkori lovagi torna, amit önök láthattak, és ugyanúgy középkori lakoma utána. Ahogy pedig közeledünk a nyárhoz, akkor egyre sűrűbb. Tehát hál' Isten van látogatottság is, tehát bebizonyosult az, hogy igenis van rá érdeklődés. Tehát erre a középkori. 식당 안에 바이올린 연주가 울려 퍼진다. 악사들의 연주가 분위기를 더욱 근사하게 만들어준다. 시내그 성에서 즐기는 중세시대의 연회. 헝가리 여행의 마지막을 이 특별한 경험으로 마무리한다.